부산의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를 세우고 선명상 보급에 앞장선 주석 스님이 조계종의 핵심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글로벌 문화추진단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조계종이 천년을 세우다 사업의 하나로 복지와 문화, 교육이 어우러진 글로벌 부산 불교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복은 신임 국가유산청 차장의 예방을 받고 불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교 유산 보존, 예산안 등의 다양한 현안들을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사회 각계 불자 지도자들의 모임인 불교 리더스 포럼 회원들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명상을 함께하며 엄중한 시기 국난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성남시로부터 대형 국제회의와 전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장소로 선정됐습니다. 불교 사찰이 부가가치가 큰 이색 회의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서울 봉은사 신도회장 출신의 재가불자로 국민운동단체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상훈 회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부산의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를 세우고 선명상 보급에 앞장선 주석 스님이 조계종의 핵심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글로벌 문화추진단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조계종이 천년을 세우다 사업의 하나로 복지와 문화, 교육이 어우러진 글로벌 부산 불교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BBS 라디오 주석 스님의 마음대로 라디오 진행자 주석 스님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세우기와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등 조계종의 핵심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글로벌 추진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 2013년 부산 송정에 카페와 법당 등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를 세워 지역 주민과 불자들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지난해엔 프랑스의 한국문화축제에서 불교 명상을 소개하는 등 국내외의 한국 불교 문화를 알린 성과가 발탁의 배경이 됐습니다. 문화 또는 복지 그리고 학교 교육 등등 해서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 종합 불교 타운을 이제 건설하는데 불교가 이제 현실 대중 속에서 직접적인 어떤 그런 생활에 도움을 준다거나 그걸 피부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조계종은 주석 스님을 임명하며 천년을 세우다 사업의 일환인 부산 국제 불교타운 건립에 첫 발을 뗍니다. 이를 통해 불교가 문화와 복지, 교육과 어우러지며 실제 국민들이 머무르는 일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추진단장 주석 스님은 앞으로 국민들이 좋아하고 향유할 수 있는 불교 문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의료와 명상 등으로 현대인들의 치유와 힐링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다양한 현대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또 현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불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 종단과 함께 국제 명상센터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량을 건립하려고 지금. 이에 앞서 주석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 원을 기부하며 이 자리에는 배우 이승기 씨도 함께해 스님의 단장 임명을 축하했습니다. 주석 스님은 배우 이승기 씨와 다음 달 15일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 마애불 바로 모시기 기원법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복은 신임 국가유산청 차장의 예방을 받고 불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교 유산 보존, 예산안 등의 다양한 현안들을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최 신임 차장과 만나 천년이 넘은 불교 유산들을 스님들과 불자들이 보존해왔다며 온전한 보상은 못 해주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 보유 사찰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찰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종교유산협력관이 이를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 차장은 불교 유산을 잘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길수 대한불교 청년회장에게 한국 불교가 더욱 젊어져야 한다며 청년 포교 활성화 로드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길수 대한불교 청년회 중앙회장의 예방을 받고 미래의 불교를 위해서도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그래야 종단도 지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전국적으로 지회와 지부가 많이 사라진 대불청의 현 상황에 대해서 불교 청년회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해 포교부와 상의해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방 사찰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불청의 활성화를 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길수 회장은 만해백일장 위원회를 통해 불교 미래 작가를 양성하고 한강 작가 등 역대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 책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콘텐츠 위원회에서는 광화문과 명동, 남산, 한강 등에서 펼치는 명상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각계 불자 지도자들의 모임인 불교 리더스 포럼 회원들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명상을 함께하며 엄중한 시기 국난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으로 각자의 마음을 밝히면 사회와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 리더스 포럼 신년 할애 만찬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회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한 후 회원들이 진우 스님에게 3배로 상호 간에 1배로 신년 인사를 나눈 자리에서는 탄핵 정국의 엄중함 속에서도 희망이 움텄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시련을 겪는 듯한 그런 이제 엄중한 시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역량으로 봤을 때 능히 이 난국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희망의 그런 시대가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리더스 포럼은 진우 스님을 총재로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기획실장 법호 스님을 지도법사로 하며 대한체육회장을 지낸 이기흥 상임대표와 함께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이 상임 부대표를,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상임 지도위원을 맡았습니다. 이기남 전 법무부 장관과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윤홍근 BBQ 회장 등 60여 불교 리더들은 새해 선명상을 함께하며 국난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비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화쟁사상이 더욱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발휘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그야말로 국력이 정말 배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러한 생각으로 제가 이제 선명상을 지금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정원주 회장의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당선 축하 속에서 4월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와 연등회, 5월 부처님 오신 날과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식까지 불자 역량 결집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중앙신도회나 또 종단에서 하는 그러한 역점 사업들을 또 제가 성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70주년 28대 회장을 어떻게 역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제일 잘했던 것이 불교 리더스 포럼에 들어와가지고 활동했기 때문에 오늘의 또 어지러운 국내의 정세 속에서 불교 리더스 포럼 회원들은 선명상과 진우 스님의 법문으로 마음을 밝히며 새로운 희망을 발언했습니다. 서울 중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22교구본사 해남 대응사가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었던 서산대사, 청어당 휴정대선사 열반 제421주기 달해제를 경내 표충사에서 봉행했습니다.
추모제에서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이자 대흥사조실 보선대종사를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의 헌다와 헌양이 이어졌습니다. 보선대종사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길 기대한다며 가을에는 묘향산에서, 봄에는 두륜산에서 서산대사 재향을 봉행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흥사는 조선 정조대왕이 국가 재향으로 지내온 서산대제가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매년 봄, 가을 재향을 올리며 서산대사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성남시의 대형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장소인 유니크 베뉴로 선정됐습니다. 대규모 회의나 연회를 치를 수 있는 장소로서 사찰이 컨벤션 센터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데요. 대광사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국내외 주요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식 행사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분당 대광사는 수도권 사찰로서는 이례적으로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또 목조 건물인 미륵보전은 동양권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처럼 널찍한 공간과 건물을 갖춘 대광사를 성남시가 국제 행사 장소인 유니크 베뉴의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대광사는 지금 도시의 접근성이 좋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대광사에는 사실 동양 최대의 목조 건물인 미륵보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미륵보전 안에 미륵부처님이 이제 봉안에 계시는데 무려 이제 이건 그야말로 규모로 봐도 동양 최대이고 뭐 당연히 한국에서 최대입니다. 유니크 베뉴는 컨벤션 센터, 호텔 같은 전문적인 마이스 시설은 아니지만 지역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고 행사 개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대광사는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넓은 장소를 가지고 있고 템플 스테이와 사찰 음식 체험 등의 부대 프로그램은 우리나라를 찾은 세계인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에 제격입니다. 첫 번째는 성남을 좀 대표할 만한 이미지나 대외 인지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유니크한 어떤 경험, 그 사찰 음식 체험이라든지 명상, 그다음에 템플 스테이 그런 프로그램을 또 특별하게 갖고 있었고, 최근 2년 연속 템플 스테이 최우수 사찰로 선정된 대광사는 공익 템플 스테이도 도입했습니다. 분당경찰서, 성남시청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업무에 지친 공무원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소외계층인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에도 문을 열어놨습니다. 좀 더 불교와 이 시대와의 어떤 그 아픔 치유, 뭐 힐링이라고 얘기하던가 또 요즘 사람들이 지쳐있는 삶의 어떤 쉼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겠다. 신임 주지로 경혜 스님이 취임한 이후 겹경사를 맞은 대광사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사찰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 교육 아사리이자 중앙승가대학교 외래교수 선지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생적 ESG 붓다 경영을 주창했습니다. 영천 중림사 주지 선지 스님은 19일 신간 붓다 경영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 이후 드러난 악순환의 흐름을 이를 통해 회복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기법과 갈마법, 대중공사의 원리 등을 바탕으로 한 공생적 ESG 붓다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사찰은 물론 종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을 멈추는 치유의 길은 오직 습관된 일상에서 공생주의에 입각한 복원입니다. 진실, 질서, 화합,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3대 이념인데요.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도 이와 같은 진실과 질서, 화합을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겠죠. 오늘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김상훈 회장을 만났습니다. 네,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김상훈 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회장을 작년 8월에 맡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벌써 이제
반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 소감은 어떠십니까? 지난해 8월 이제 제 16대 저희가 중앙회장이 된 후에 비록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회원분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전국 회원대회 핵심 임원 워크숍 그리고 걷기 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배웠던 바르게 회원분들의 미소와 따뜻한 손길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2025년은 그동안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위상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초석을 다지는 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르게 살기 운동은 어떤 단체인가 소개를 해주시죠.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는 진실과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으로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을 목표로 1989년도에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조직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회원 수도 많죠. 예, 현재 중앙협의회를 비롯해서 17개 시도협의회 그리고 233개 시군구 협의회, 3,173개 읍면동위원회에서 약 82만여 명의 회원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르게 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전국대회에 직접 참석을 하기도 했었죠. 그 네. 당시 굉장히 성황리에 행사가 이루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어땠습니까? 열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또 24년 만에 또 대통령 VIP께서 이렇게 참석해 준 게 저희 바르게 살기 운동은 참 영광이었죠. 네네. 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이 단체를 각별하게 챙기다 보니까 또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저희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지금 가장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혼탁한 이런 사회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이럴 때 저희가 진실, 질서, 화합 이 부분이 40년, 35년 전에 이미 이렇게 저희가 발대식하면서 3대 질서로 이렇게 과제를 뽑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부합되는 그 운동 단체가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진실, 질서, 화합. 지금 이제 진실, 그러니까 거짓 이런 뉴스나 이런 것이 얼마나 지금 그 여과 없이 우리들한테 다가오고 사실 혼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저게 가짜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바르게 살기는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또 동서 화합, 좌우 진영 화합이 돼야 된다. 또 그리고 이렇게 무질서하면 안 된다. 그렇죠.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은 꼭 필요한 우리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상황이 계엄 사태에 이어서 탄핵 정국 그리고 또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들에게 상당히 혼란스럽게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은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지금 계엄 사태락하는 초유의 상태가 지금 현재 있었죠. 네네. 그로 인해서 지금 전국이 탄핵 정국을 맞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국민들로서 민생이 제일 안정적으로 챙겨야 되지만은 모든 게 정쟁이 지금 탄핵 정국에 몰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그리고 빨리 탄핵 정국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국가가 정말 침몰할 수 있습니다. 배가 선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것을 빨리 안정이 되려면은 일단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루어진 이후에 대선을 치른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기 대선을 운운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 차원에서 가짜뉴스 추방운동 펼치고 있으시잖아요. 예. 유튜브 상에서 이 가짜뉴스가 정말 걸러지지 않아서 너무 위험 수위의 정보들도 막 퍼져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나라도 그 멸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정도 좀 이 가짜 말을 퍼뜨리면은 뭐 형제 간에도 불화가 일어날 수 있고 부부 간에도 불화할 수 있고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짜 뉴스라는 게 이게 그냥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기 때문에 소비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이 가짜 뉴스를 추방하자면서도 어떤 것이 가짜 뉴스고 어떤 것이 아니다 하고 바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진위 여부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회장님 강남 봉은사 신도회장을 지내셨죠? 예. 예. 봉은사 신도회장 3년 동안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봉은사 신도회장을 맡자마자 그 이제 봉은사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보호당 옆에 그 찻집이 있습니다. 예. 전통 찻집이 예. 아름답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형 강남 봉은사를 부르짖었던 사람인데 거기에 앞으로 이제 관광객들도 오고 또 신도분들도 와서 쉴 장소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게 찻집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임원들 다 설득해서 만장일치로 그 연희다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불교적인 마인드가 회사 경영이라든지 또 협의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30살 때부터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네네. 부처님 말씀이 이제 뭐 참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내 거를 주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 갖지 마라. 내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돌려받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주로 그렇게 해서 쭉 사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그동안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역 사회에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헌신 노력하여 밝고 건강한 국가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여러 대내외적인 요인이 어려움이 많지만은 이런 위기를 진실과 질서를 화합이라는 바르게 살기 운동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 강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모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늦었지만은 을사년 새해 뜻하신 모든 일 각 가정에서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BBS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중앙회장 김상훈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2월 2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